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명소인 백령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백령호는 오래된 설화와 전설로 유명한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울음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두려워했고 섬 근처로는 절대 가지 않았다. 우리는 깊은 밤 호숫가에 도착했다.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가득했지만 호수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오싹했다. 친구들은 호기롭게 섬으로 가자며 보트를 빌렸다. 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친구들의 놀림에 못 이겨 결국 따라 나섰다. 보트가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주위는 점점 조용해졌다. 물 위에 짙게 깔린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디선가 한숨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친구들은 무시하려 했지만 나는 차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다. 그러나 친구들이 계속 재촉하자 마지못해 함께 걷기 시작했다. 섬 중앙으로 향할수록 희미한 불빛이 서서히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오래된 폐가였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벽난로에는 누군가 최근까지 불을 지핀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반갑지 않은 방문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촛불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들렸다. 나는 복도 중간을, 친구는 계단 쪽을, 다른 친구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각자의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고 나는 복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순간적으로든 뒤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고 내 이름을 부르는 쉰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몸은 굳어버렸지만 간신히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고 우리는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보트로 돌아와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없었다. 호숫가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그저 악몽이었길 바라며 그 경험을 묻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인터넷에서 그 섬의 사진이 새로 올라온 것을 보았다. 사진 속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모습의 우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대도시의 소음과 혼잡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 오면서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 이사 온 날 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서 집 주변을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고 주변 환경도 깨끗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특정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호기심이 많던 나는 조심스레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 했지만 그저 얼버무리거나 회피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을의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할아버지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최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집은 밤이 되면 피해야 한다네. 아주 오래전에 그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젊은 부부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다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더 심하니 조심하게. 나는 최할아버지의 말을 반쯤 농담으로 들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함이 몰려왔다. 보름달이 뜨던 그날 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커튼을 걷자 아무도 없었다. 가벼운 착각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집 주변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쾌청한 날 오후 나는 그 집의 담장을 넘었다. 집은 낮고 황폐해 보였으나 정원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최근까지 가꾼 듯한 흔적이 있었다. 비어있는 집인데 사람의 손길이 느껴진다니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실 구석에는 낡은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그 순간 사진 뒤에 써진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직 이곳에 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소름이 돋아 혼자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느껴졌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나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급히 뒤돌아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 라이트를 켰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마치 누군가 내 행동을 이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2층에 올라가자 좁은 복도 끝에 문 하나가 있었다. 두근거림을 잠재우며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긴 가운데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알고 싶었다. 다락방에 올라가자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에는 그 젊은 부부의 마지막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불행히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갔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를 찾으러 온다면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라 고 쓰여 있었다. 순간 내가 서 있는 다락방이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무 소리 없는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도와줘. 나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집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공포를 경험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학생이 겪은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여름, 고등학교 3학년인 민주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에 있는 외갓집에 가기로 했다. 그 외갓집은 민준이 어릴 때부터 방학이 되면 자주 놀러가던 곳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덕분에 도심에서 피로를 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민준과 친구들은 금요일 밤 차를 몰고 외갓집으로 향했다.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외갓집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만에 여름 휴가에 들떠 있었고 금세 짐을 풀고 집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그들은 플래시를 켜고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여름밤의 선선한 바람과 풀벌레 소리가 귀를 자극하며 기분을 한껏 들뜨게 했다. 그때 문득 길가에 서 있는 허름한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고 민주는 외갓집에 올 때마다 이곳이 늘 궁금했지만 겁이 나서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호기심에 폐가 안을 구경해 보자고 했다. 민주는 조금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대로 낡아 빠졌고 먼지가 수북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기에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바닥에서 남자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왔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뭔가 끌리는 느낌의 민주는 잠시 뒤돌아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아이가 벽에서 서서히 자신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하늘엔 달빛이 비춰 주변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민주는 친구들 곁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숨이 턱에 차도록 외갓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눈앞에 그 남자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심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았다. 민주는 인터넷에서 폐가와 관련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래전 그 지역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이 살던 곳이었고 그 가족의 막내 아들은 민준이 본 그 모습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 기억에 시달렸다. 가끔씩 꿈에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는 꿈을 꾸곤 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민준과 친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폐가와 남자아이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그 마을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버려진 저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항상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나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아는 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인 지우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자신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일요일 밤 지훈과 두 명의 친구들 수연과 재미는 플래시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며 평소에 약간의 용돈벌이를 곁들이는 친구들이었다. 저녁 9시가 되자 세 사람은 집 앞에 모여 있었다. 집은 원래 주인 없이 버려진 상태였지만 낡고 부서진 대문은 그들의 방문을 막지 못했다. 그들 앞에는 커다란 오래된 저택이 음산하게 서 있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나무로 덧대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은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코를 찡그렸다.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1층 복도를 지나며 그들은 빈 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은 사람이 산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했다. 세 사람은 용기를 내서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침실과 서재가 있었다. 그러다 수연이 유독 무거운 분위기의 방을 발견했다. 그 방에는 큰 고시풍의 장롱과 찢어진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방 한쪽 벽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리고 초자연적인 냉기가 방 안을 휘돌았다. 재미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지훈은 오히려 더욱 흥미로워했다. 지훈이 장롱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장롱 문이 삐걱하며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 압박감은 점점 강해져 마치 무엇인가가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형태가 불분명하고 서서히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1층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현관문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문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림자는 2층 계단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뺨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사건 이후로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괜한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귀신의 집은 더욱더 음산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날 밤 지훈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며 그곳에서 묻힌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